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 좀 감동세법 우리 핵심유학 강의 5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번 보시면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바꿔놨네. 자,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과세 표준 세율 여기 볼 차례인데 중요하죠, 여러분들? 올해.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은 여기 이제 중요한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별표시 3개인데 세율이 최근에 계속 나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별표시가 밑쪽으로 가는데 올해 과세 표준 이 부분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세율은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여러분들이 별표시 3개 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자, 여기 교재를 펴시면 요약집 71페이지 여러분들, 71페이지 별표시 3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 올해도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과세 표준에 방점을 찍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고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항상요,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액을 정하냐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하여튼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해요?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자, 법인 소유 재산도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근데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긴 한데 시가 표준액에다 반드시 뭘 곱하느냐? 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합니다. 안 곱하면 틀리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곱하는데 시험에서 예전에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니고 뭐도요? 건축물도.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이게 지방세법에는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입니다, 여러분들. 70%고. 그 다음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에는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60%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세대 1주택 시가 표준액 9억 초과한 주택을 포함해서 좌우지간 1세대 1주택에다가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에 따라서 이제 공정시장가액이 달라지죠.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43%.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44%, 6억 초과면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내용을 보면 올해 이제 이게 작년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2024년도에 새롭게 시행됐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상한액 요거요.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주의하실 것이 일단 얘는 주택분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과세 표준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고 또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이 시행이 됐는데 요거요. 주택분만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자, 요게 토지하고 건축물은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토지 건축물은 이제 뒤에 나오는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이 아니라 얘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받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이 없다는 거. 이걸 꼭 일단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항상 제가 시험에 새롭게 시행된 어떤 법령 규정이라든가 개정된 것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의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주택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한 주택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그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한 경우에요? 큰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이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는 건데, 자, 그럴 때 시험에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단순하게 주택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법령에 따른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로 이걸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택의 과세표준인데 이것을 토지의 과세표준이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 토지에 또는 해당 토지에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인데 토지 건축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토지 건축물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같은 요 주택뿐만 적용되지 토지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 상한액 구하는 계산식을 보면 직전 연도 해당 주택 과세표준 상당액에다가 과세기준 당시 시가편액을 산정한 이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상한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요. 보세요. 곱한 것을 더하는데 이 과세표준 상한율이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가격 변동률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0에서 5%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데, 자, 여기 현재 시행령에서 이게 몇 프로라고요? 5%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현재 자, 보시면 이게 5%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말은 어떤 거냐면 요 내용의 시계, 계산 시계 여기까지 결론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시가편액에다 공정시장가를 곱한 이 주택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이 과세표준 상한율을 요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즉 전년도 주택과세표준의 5%를 말하자면 올해 못 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지금 다 설명드렸고, 결론은 올해 주택과세표준은 전년도 주택과세표준의 몇 프로 못 넘게 한다? 5% 못 넘게 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산식의 의미는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직전 연도 해당 주택 과세표준 상당히 어떤 거냐, 이따 화면을 통해서 보겠지만 뭐 쭉 돼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론은 하여튼 전년도 주택 과세표준의 5%를 못 넘게 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 결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선박항공기요.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자,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과세율 현재 시가편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 안 곱하고요. 우리가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자, 우리가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시가편액으로 돼 있고 어떤 때는 개별 공시가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묻는 분이 계시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토지 시가편액이 개별 공시가인가. 그래서 어떤 토지의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 비율 70% 곱한 얼마예요? 7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건 다른 거.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건축물 똑같습니다. 건축물 시가편액에다가 자,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예요? 70%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개별 공시가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반드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건축물도 똑같습니다.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 70% 곱한 금액이고요. 주택 같으면 주택의 시가편액은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바로 값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입니다. 60%요. 자, 근데 이건 다주택이라든가 법인 소유 주택이 그렇고 1세대 1주택은 아까 봤다시피 시가편액에 따라서 3억 원이야 43,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44, 6억 초과면 45%의 공정시장가표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항공기의 경우는 얘는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선박항공기의 경우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알아보기 중요 지문이 나오는데 요거
답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강의 때 기본서 강의 때 화면을 통해서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보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자, 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 재산세 과세표 부분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개인법인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청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재산도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과세기준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자 토지 건축물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고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70%입니다. 50에서 90% 범위에서 지방세법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70%. 주택은 40에서 1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60%라는 거. 근데 이건 다주택이라든가 법인 소유 주택이 그런 거지.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 다시요. 시가편액에 따라 43, 44, 45% 곱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상한액이요. 요거 이제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다시 여러분들이요. 요거 자 보세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뭐만 적용한다고 이거 주택분만 적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죠. 그래서 주택분만 적용되는 것이지 토지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다시요. 자 보시면 요거 주택분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이 있는 거지. 토지하고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꼭 일단 이거부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주택의 과세표준인데 이걸 가서가 토지에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주택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이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로 단순하게 바꿀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럴 때 이 주택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하는데 이 과세표준 상한액 구하는 식이 쭉 나왔는데 이걸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이 과세표준 상한율을 곱할 때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라고요? 5%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한액 에다가 이걸 이제 곱하는 것, 더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한액 어떻게 구하는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든 간에 이 결론은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의 결론은 올해 당연도 주택 과세표준은 전년도세 과세표준에 얼마를 못 넘게 한다? 5%를 못 넘게 한다는 의미라는 거,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만. 자, 그러면 됐고, 선반공기 과세 기준 현재 시가편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 안 곱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자, 문제, 우리 기본 이론 때 했던 거에다 이론 강의 때, 기본 심화 이론 때,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공정시장값을 곱하지 않는다. 온지 X인지 동시에 얘기해,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나 생각 좀 하고 난 대답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탁 얘기해버리면 김 빠져가지고 그냥 활딱 지나치는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먼저 얘기하지 말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선반공기는 공정시장가 곱하지 않습니다. 시가편액이 바로 갔으면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법인 또는 국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하나, 둘, 셋. 왜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 이건 자신이 없나면? 여러분들? 자, X입니다. 국가자체, 법인이나 국가자체의 거래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합니까, 여러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시가표준액에다 모두 곱하고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고요. 토지건축물이면. 토지건축물 주택은. 자, 다음 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금방도 제가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이든 뭐든 항상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역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동시에 얘기하라니까.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해버리면 김 샌다고 그냥 막 화딱 지내고 막, 그래서 딴 데서는 이렇게 싸움까지 나는 적도 있어요. 이거 막 굉장히 막 민원이 막 폭발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몇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가 자,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다 반드시 주택 재산세, 단독주택 과세표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죠. 주택이니까 몇 프로예요? 예? 60%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일 때는 43, 44, 45%. 자, 공식 가격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공동주택 1세대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총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자, 1세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가총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입니까? 60% 곱해 산정가액.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봅니다. 토지 과세 표준이 법령에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토지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답이 아니라고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자, 일단 틀린 게, 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토지 건축물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주택의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에 크면 이제 적어도 이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경우 아니고 큰 경우고 또 토지 아니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자, 이걸 못 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인데 세율은 여러분 우리 또 교재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과세표준 중요지만 설명드렸고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보시면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 표준세율이요.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한번 보면, 자, 재산세는 지자체장의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역시 조례가 적용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요, 우리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요? 해당 연도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요거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자, 이 단서가 없다가 단서가 예전에 처음 붙었을 때, 이 단서 규정이 신설됐을 때 이거 시험에 나오면 뻔하다. 해당 연도부터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가감 적용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랬는데 제가 그 히스토리를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두 번이나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최근에 정답으로 나온 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자,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그 해당 연도,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됐다 그러면 통합지자체의 조례를 적용 바에 따라서 5년 범위 내에서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 관할구역별로 원래 적용되던 것을 적용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대상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는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먼저 토지, 우리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서요, 얘네들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먼저 토지 세율 구조입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죠? 그렇습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누진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도 누진세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다 같이요, 시작.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비, 종루, 별로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종루,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007빵 게임으로 외웠습니다. 007빵 이거로요. 그래서 007 빵이 쏘니까 뭐다 사?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007% 절비상 토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필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안 외우고는 못 배우고 이거 적어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007% 농지, 목장, 임야, 빵이 프로는 여러분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리고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저공사, 공항공사 등 우리가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도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건데,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찍어서 이렇게 추려서 이 정도만 외웁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렇게 외웁니다. 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죠.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토지, 얘네들이 사치성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산은 몇 프로? 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웁니다.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그냥 똑같잖아요.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 세율 똑같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자,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자,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두는데 02, 05,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02, 05. 자,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하일,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물어보고 그럴 때 딴 거 없어요. 그냥 최저세율 0.2%라고 무조건 초과도진세율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세율을 물어보면 0.2%라고 생각하고 최저세율로 항상 문제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별도 합산상 토지, 별도는 별도끼리 상가토지요.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세율을 정하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럴 때 0204거든요. 0204 3단계 초과세율인데, 과세표준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2억 원일 때 뭐 어쩌고 세율을 물어보면 딴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최저세율을 생각하고 0.2%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제가 이런 대로 외우세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종합은 최고세율이 별도보다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이 상가토지보다 세율이 최고세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자,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비. 그래서 건축물은, 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 건비, 머리 글자,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유상 요거, 자, 초과 누진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나왔는데 아니고, 자, 건축물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정형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정형 건축물
요거 0.5%입니다. 일반 건축물 영유효율의 2배예요. 0.5%. 근데 작년에 예전에 0.5%이 세율을 1,000분의 5 이걸 물어본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지개 주거용 공장 작년에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고 바꿨습니다. 아니고 비례세율이고, 건축물은 자주간 건비고, 그 다음에 골프장 내 건축물, 고락장 건축물, 사성재산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입니다. 제가 이 건축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이따 나오는 중과세율까지 한꺼번에 건축물 세율을,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한꺼번에 외워봅니다. 1.25%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0.25% 일반 건축물 0.25%에 5배 세율을 정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과밀억제 권역내요.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그 공장용 건축물, 자,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내 공장 신증설 시 요 건축물에 대해서 1.25%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건축물 세율을 우리가 한꺼번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젊은 애들을, 자,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글자 잘 보셔야죠.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높이로 외우는데 다 같이요. 시작.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05 이게 중요하죠. 시지개 주거정리 공장. 12 오세요는 1.25%, 12 오세요는 0.25%의 5배인데 과밀억제 권역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과밀억제 공장 신증설 1, 2 오세요.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는 살상상 건축물, 고울악장, 골프장 건축물. 골프장이나 고울악장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살상사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몇 프로? 4%.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여러분요, 주택은 보시면 최저 0.1%부터 최고 0.4%까지 0104 4단계 초과준세율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소유주택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렇고, 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낮은 표준세율 정합니다.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준세율입니다. 주택은 준후,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준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보세요.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이건 좀 외워둡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자, 일반적인 주택은 0104에서 0.1%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주택은 005%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요거 005. 자, 일반적인 주택은 0.1%, 0104에서 제가 외우는 대로 0104,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소유자 합산화 X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분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주택가격에 따라 고급주택이나 별장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높은 세를 정한다면 틀리고, 별장은 이제 사성산에서 제외돼서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과 별장 4% 고유례세를 정한다면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준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선박관공기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선박관공기는 비례세율인데요. 보세요. 선박관공기 비례세율인데, 자, 선박관공기요. 0.3% 둘 다 비례세율인데 다만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요? 5% 세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요, 요거 제가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재산세 세율이요.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재산세 세율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거 적어드렸었어요 앞에서. 자, 또 한번 적어드리고 또 문제 풀 때 또 한번 적어드리고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적어드리고 백선 할 때 또 적어드리고 총정리 특강할 때 또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런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에? 자, 항상 그렇지만 세법은 들은 풍월만 있어도 나중에 이제 착착착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세율 일단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이 몇 프로? 5%입니다. 5%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하고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고급 학장 골프장은 요거 사실상 재산이니까 몇 프로? 4%고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고. 그 다음에 별장하고 고급주택 주의하셔야 돼요.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해서 시험에서 얘네들 사실상 재산이라고 슬쩍 속여가지고 별장 고급주택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있죠. 얘네들이 재산세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낮아요. 007%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전체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이 보세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1세대 1주택 있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요, 얘네들은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6천만 원 이하다,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일반적인 주택은 0104에서 0.1%인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때는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05%예요. 0.05%. 0.05%. 이게 재산세 전체에서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알고 있는지를 또 시험에서 틈틈이 최근에도 그렇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응용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아셨죠? 좋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어째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괜히 어설프게 있는 거 찍지 말고 절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딱 어설프게 있는데 찍혀가지고 막 이런 거 눈 감고 있고 이런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포즈를 취했을 때 찍어야죠. 좋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내용을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독립하게 이걸 물어볼 가능성은 낮은데 한 번 정도 조금 한번 볼게요. 자, 법령이 정하는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0용어에서 0.35%까지 초과준세율, 4단계 초과준세를 정하죠. 그럴 때 이 1세대 주택자 주택수 판단할 때, 자, 우리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취득세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자, 주택수 계산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신탁해놓고 나는 1세대 주택 이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0용에서 0.35%까지 이 세율을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자청이 조례정 바에 따라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그 세율 가감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이 0용에서 0.35%까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보다 적으면, 자, 이걸 0용에서 0.35% 적용하지 않고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이 50% 보면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하고 만약에 같이 적용된다, 동시에 그럴 때는 이 중복해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둘 중에 경감 효과가 큰 거 하나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경감 효과가 큰 거 하나만 적용한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달 외우고 나중에 막판까지 볼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과세율. 재산세 중과세율은요, 과밀역 적원용례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 적원용을 말하고, 취득세에 있어 그 과밀역 적원용례 공장 신증서라고 요거 똑같아요. 요거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비도시형 공장이 되고, 신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될 때 중과세하지 않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어야 되고요. 신설 증설의 경우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 세율은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예요. 최초 과세 기준부터. 여러분, 재산세는 우리가 재산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법에서는 시험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인데 이걸 시험에서 바꾸면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최초 공장 신증설일 아닙니다.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이러면 틀려요. 최초 공장 신증설 아니라는 거 X에 넣으시고, 최초 공장 신증설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일반 건축물 0.25%의 몇 배요?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0.25%에 5배 하면 1,000분의 12.5니까 이게 1.25%가 되는 거예요. 125세요 프로. 025, 05, 125세요. 요거요. 과미력종의 공장 신증설 시공을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0.25% 일반 건축물의 몇 배?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뭐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2011년도 이후에 여기에 한 번도 자세한 내용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취지는 그냥 알고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어떤 거냐면, 재산세 도시지역부는요, 먼저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폐합시켰어요. 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거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게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거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거, 자, 종전에 도시계획세라는 게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건데,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적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도시적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 중, 즉 도시지역 내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지역 내, 만약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이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도시역에 살고 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순수하게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그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도시 지역 내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한 그 과세 표준에다가 0.14% 도시지역분 세율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순수한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재산세에다가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요, 지자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여기가 포인트죠?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거 아니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데, 자, 도시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선반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과세 편에다가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도시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이제 요거 표준세율 0.14% 세율을 조례 정부에 따라 다르게 이제 0.23%,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0.23%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제한세율이라고 하는데, 뭐 제한세율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물어볼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냥 0.23%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도시 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이 아니라 제외되는 것들이 사실 쭉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 자, 재산세 한번 보세요. 도시역분 적용 대상 토지 중에서 보시면 지용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용도면이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런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자, 도시계획사업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도시역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
개발자구역 내 토지인데 이런 이용 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적분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내용만, 도시적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도시계획서가 통합되면서 들은 거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 주택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그래서 재산세에 합해가지고 이렇게 부과하는 거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이 시험에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요. 자, 한번 봅니다. 세율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편에서 경감 대상 토지 과세편에게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요, 이 경감 비율이라는 게 비과세나 면제의 경우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과세 면제한다 그러면 100% 비과세 100% 면제한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 적용할 때 동일한 시군 관할구역 내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죠,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 해가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정하고, 별도는 별도끼리요. 자,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한번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역시 그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별도 합산 상가토지 같은 거, 이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역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 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십니다. 자,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여기다가 별 표시하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요. 시험에 아주 단골로 여러 번 나오는 거, 요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 요걸 잘 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주택별로요.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자별 합산 X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동일한 시군구랑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유자별 합산이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주택의당, 자, 이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한 과세 표준액의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그런 건데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요거, 자, 구분한 이러면 틀려요. 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그러면 틀립니다. 구분한 X입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그러면 X입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든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의 세율 정합니다, 여러분.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두 가지, 2번과 3번을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 2번과 3번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A주택, B주택, 주택 두 채가 있으면, 자, 여기요, 주택분 재산세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더라도 항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의 주택세율 정한다는 거. 자,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지자체 통합에 관한 거, 5년 범위 내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종전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까지 봤는데, 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 시간 좀 됐는데 요거 풀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료에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번호 붙여져 있고요.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의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자, 과세표준, 자, 시가표준액 에 따라 달라지죠. 1세대 주택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과세표준이 시가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초과했다. 그러면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45% 곱한 금액입니다. 맞고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하여 산정가액이고. 좋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자,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주택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여러분,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주택 과세표준이요.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한 그 주택 과세표준이 만약에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적으면 적은 걸 하는 거죠. 주택 과세표준. 근데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상한액을. 그러니까 자, 요거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주택 과세표준이 뭐한 경우에? 큰 경우에. 주택의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클 때 이제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합니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3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별장은 0104 4등을 좋아하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도진세율 적용되고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자산세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는 거. 주택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큰 경우고. 좋습니다. 납세 열차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